안녕하세요. 야키토키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을 소갈이하게 하는 탈모와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인 미녹시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머리를 완벽하게 고치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정말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탈모라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도 아닌데 탈모로 인한 고충이 얼마나 심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탈모는 유전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남성형 탈모의 경우는 발병 원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증은 안드로젠 탈모증과 같은 용어로 흔히 말하는 대머리가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안드로젠 탈모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안드로젠은 남성 호르몬의 총칭으로 이중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모발이 자라나는 모낭에서 5알파 환원효소를 만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탈모를 일으킵니다. 안드로젠 탈모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남성 호르몬이 많기보다는 이 5알파 환원효소의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안드로젠 탈모증의 치료에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사용하는데 오늘 소개할 미녹시딜은 바르는 약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미녹시딜이 처음부터 탈모 치료제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데요. 미녹시딜은 1960년에 미국 미시간주 칼라마주에 있는 업종 회사에 의해 위궤양을 치료할 목적으로 처음 개발되었는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위산분비를 억제한 효과보다는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979년 미 FDA의 혈압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녹시딜의 발모 촉진 효과는 1968년에 미녹시딜을 고혈압 경구 치료제로臨床시험을 진행하던 도중 처음 세상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증 고혈압 치료제로 미녹시딜을 개발한 업종은 이 약이 몇몇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과 얼굴에도 털이 자라게 하는 특이한 이상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미녹시딜의 이런 발모 효과를 가장 먼저 시험한 곳은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주립교도소로 대머리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탈모로 고민하는 새로운 남녀 대상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1984년 11월 AP통신은 미국 전역에 있는 28개의 클리닉에서 22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미녹시딜 외용제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녹시딜의 탈모 치료제로서의 기대감과 흥분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FDA는 1988년 8월 17일에 로게인 2% 국소 외용제를 미국 최초의 탈모 치료약으로 승인했습니다. 미녹시딜은 어떤 원리로 작용할까요? 미녹시딜은 말초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으로 혈압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녹시딜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원리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녹시딜이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는 작용은 미녹시딜의 대사물인 황산미녹시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에 관여하는 요소는 모낭에 존재하는 술포 전달 요소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바르는 미녹시딜에 더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 효소의 활성이 높은 환자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또한 미녹시딜은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성장기, 성장을 어느 정도 멈추고 유지하는 퇴행기, 모낭이 수축되고 오래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휴지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3에서 6년의 성장기 동안 자라나는데 안드로젠 탈모증이 있는 사람은 모낭이 작아져서 모발이 얇아지고 성장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미녹시딜을 두피에 국소적으로 바르면 그 부위의 혈관 확장 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휴지기 모낭을 자극해서 모낭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휴지기의 모낭을 성장기 모낭으로 활성화합니다. 이제 최초의 탈모 치료제로 승인된 이후 미녹시딜의 행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업종은 미녹시딜의 마케팅 전략으로 의사들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마케팅을 했습니다. 남성 잡지와 스포츠 잡지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대머리가 고민이라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라는 권유와 함께 의사 진료 시에 쓸 수 있는 $10 할인 쿠폰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으로 인해 로게인이 남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1992년 업종은 여성용 로게인도 출시하여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폼 형태의 새로운 미녹시딜이 출시되었습니다. 폼 형태는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머리가 젖을 일이 없었고 두피의 피부 자극도 줄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매일 하루에 2번 바르라는 용법을 더 손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획기적이었습니다. 미녹시딜로 인한 이상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녹시딜은 처음에 경구 고혈압 치료제로 먼저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르는 약이 전신으로 흡수되어 혈압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의 경우 미녹시딜을 복용하더라도 혈압을 낮추지 않는다는 연구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미녹시딜을 바르는 국소 외용제로 정해진 용량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엔 원하는 위치에서만 작용을 나타낼 뿐 약물의 전신 흡수는 거의 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주로 2%와 5%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녹시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인 접촉성 피부염, 두통, 원하지 않는 부위의 다모증 등은 5% 미녹시딜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하지 않는 부위의 다모증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2% 미녹시딜을 쓰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FDA는 안드로젠 탈모증에 대해서만 미녹시딜을 승인했지만 미녹시딜은 다양한 탈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녹시딜뿐만 아니라 현재 탈모 치료제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치료제들은 분명 효과가 있지만 한계 동안 명확하기 때문에 국내외 제약사들은 완벽한 탈모 치료제라는 꿈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탈모라는 질환과 미녹시딜의 개발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키토키였습니다.